안녕하세요. 랜더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막판에 좀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약 후강이 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 장중에 좀 조정받고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갔다가 저점을 갖다 깨고 더 많이 내려갔으면은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은 반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락이 되었고, 자, 그나마 일단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쪽으로 조금 일단 장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형적으로 조금은 약세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것들은 뭐 싸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은 이런 쪽에 좀 매기가 좀 붙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역시나 리밸런싱이 조금은 일어나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단 직전 저점에서 일단 반등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지금 51선에서도 반등이 일어나는 모양이 있었다.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건 좀 요 밑에 있죠. 직전 저점 6200대 요때까지는 아무래도 지켜주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주가 자체는 조금 더 많이 하락이 될 수 있는데, 자,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9월달까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도 좀 하락했다가 21선에서 다시금 반등되는 모양이 있고, 자, 나스닥 100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나 직전 저점에서 다시금 다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조금은 일단 지금 이제 내려왔는데 약간의 지금 이제 내려갈 때마다의 반발 매수세는 형성되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많겠고, 자, 그런 박스권을 깬다면은 조금 주가는 조금 더 하락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9월달까지는 조금은 지켜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셀 역시도 좀 내려왔다가 21선에서 맞고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0.97% 조금씩 또 뛰고 있죠. 거기다 30년물 금리는 지금 5까지 가다가 지금 약간 내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상당히 지금 현재 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금리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국채를 발행하니까 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빅스 공포지수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너무 밑에 가 있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오늘 장인데, 물론 튀었다가 다시금 조금 빠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낙관에 빠질 때는 주가 자체는 아무래도 좀 한 번에 좀 더 눌림목을 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골드 차트인데, 골드 차트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죠. 자, 계속해서 일단 올라가지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해외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사고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금값으로 모이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금값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금값이 올라가면 원래는 일단 지금 이제 달러 지수는 좀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장에서는 조금은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달러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 자,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올라갈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골드에서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9월달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 9월 후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9월의 후반이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9월의 하반기가 평균적으로 1년 중에서 가장 나쁜 2주간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 기관 투자가들은 2달 연속으로 미국 주식을 순매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포지셔닝 자체가 그 다음에 시장을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근본적인 충격만 없다면은 시장이 하락이 최소화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이렇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번 달 후반부터는 아무래도 기관들의 적극적인 주식 매수세가 주도할 수 있겠고, 개인 투자가들의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좀 팔고 아무래도 좀 주가가 많이 빠지면 대기자금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진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썸머에 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S&P 500의 퍼포먼스 있죠. 1년 중에서 퍼포먼스가 9월달, 그 다음에 10월달에 가서도 조금씩 일단 에버리지 퍼포먼스는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9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미디엄 값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4까지도 10월 달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9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약간 조순까지라든지 오를 때는 조금의 일단 하락세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때부터가 조금씩 매집의 관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자, 그 다음 또 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2026년도 S&P 500의 목표치를 갖다가 7,750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에버코어 ISI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AI 혁신 자체가 밸류에이션 한지 사회의 새로운 차원으로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구조적인 기술주도의 강세장이죠. 지금이 그렇죠. 그래서 경기 침체 없는 그런 순환되는 약세장에서 약간의 반응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로 빠르게 회복이 된다. 자, 그 이유가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혁명이 이렇게 됐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AI 혁명도 똑같이 일단 이런 식으로 호황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약간의 지금 침체 없이 순환한 약세장에서 방해는 조금은 받지만 올라가서 좀 쉬고 있지만 다시금 금리 인하에서 주가 자체는 사상 최고치를 빠르게 회복하면서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한 긍정적인 요인에는 아무래도 뷰티풀 법안이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들, 또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극복이 된다는 것들, 경제적 분야에 걸쳐서 AI 활용이 증가된다는 것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는 좀 많이 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일단 9천부터 시작해서 한 5천까지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자, 중요한 것은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기업의 실적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S&P 500의 연말 전망치를 갖다가 6,250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5,600에서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이제 CNBC 같은 경우에는 6,445로서 선수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낮은 편이고, 이런 것들 이유는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 하락 위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방향을 유지해야 된다. 자, 그렇게 촉구하고 있고, 버킹불에 비유하고 있다. 황소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강세장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킹불 시장 자체는 투자자들의 매도하도록 유혹을 하는데, 강세장의 하락은 두려워하지 말고 해지 전략을 활용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공포는 혁신 주도의 강세장 중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스트레스의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클 버블 당시도 마이너스 10% 이상의 장기적인 조정이 나왔다. 자, 그때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우진수, S&P 500, 나스닥 이런 게 러셀까지 봤을 때 얼마만큼 9월 달에 많이 하락을 하는지,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다우 같은 경우는 1.1%, 그 다음에 S&P 500도 1.1%, 나스닥은 0.9%, 자, 그 다음에 러셀은 0.6%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좀 하락되고 있죠. 지금 이제 하락이 되고 있는데, 하락 후에 다시금 일단 상승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앞으로도 EPS가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말해서 2025년도에도 EPS를 본다면은 S&P 500이죠. 그 EPS가 268.48 정도 되고 있고, 2026년도에는 지금 이제 303.898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EPS가 올라간다는 말은 이익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P 레이쇼 같은 것들 봤을 때는 이익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고평가가 돼 있다 하더라도 22배수, 23배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다시금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조정이 있은 후에 다시금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EPS가 상승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SM 제조업 지수 있죠. 요거 자체가 예측치가 49였는데 요번에 48.7로서 아직까지도 50 밑에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도 좋지가 못하죠. 저번에 48이었는데 조금은 올라왔지만 여전히 안 좋은 모양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뉴오들 있죠. 신규 오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문이죠. 한 4.3으로서 좀 늘어났습니다. 저번에 47.1이었는데 51.4로서 저번에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고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단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 0.4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 주문 잔고 있죠. 이런 것들 자체는 조금은 안 좋은 모양이 있다. 그래서 신규 주문은 늘었지만 주문 잔고가 좀 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격도 뭐 크게 일단은 지금 이제 늘어나진 않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달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달도 뭐 크게 변함은 없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ISM 지수 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관세가 계속해서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ISM이 밝힌 제조업의 계약이 6개월 연속이 하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산업적인 측면은 회복의 조짐이 거의 보이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렇게 50% 미만은 경기 위축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조업체들이 입은 피해가 아직까지는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그래서 관세가 계속해서 불안정하다. 이렇게 회사 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대부분의 제품군의 주문들이 감소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세라든지 미국 경제,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고객들에게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가장 큰 화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미국 시장 자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전히 관세 인상에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는 성장은 하고 있는데 가속 조임은 거의 보이지가 않고 있다. 엄청나게 빨라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성장이 그렇게 빠르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큰 변화는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본다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안도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안도감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더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제조업의 회복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0년물 금리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금리 인하 추진 자체가 국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리서쿡 MC도 역시도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다려보자. 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본다면 글로벌 채권 시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채권 시장을 통한 장기 차입 비용 자체가 시장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하락했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말해서 30년물 이런 것들 자체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요한 경제국들은 장기 차입 비용이 급등한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하면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각국의 정부가 부채를 계속해서 늘리면서 주요 경제국의 대출에 대한 그런 어려움에 직면되고 있다. 부채 문제가 상당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10년물 금리 자체가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영국, 재팬 이런 것들 모두 다가 다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향 속에 있다는 거죠. 국채 금리가 상승 속에 있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부채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현재 모든 나라의 지금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재정 적자의 증가, 국채 발행의 증가,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간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이자를 갖다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장기 채권 있죠. 이런 것들 10년에서 30년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 요구하는 추가 보상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기간 프리미엄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예산을 갖다가 장기 자금 조달의 비용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장기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일본 국제 30년 수익률에서 이런 추세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30년이 최고치에 가깝게 형성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앙은행이죠. 정책 금리를 정상화하는데 느리고 신중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일본 은행이 금리를 더 빨리 인상하기를 거부함에 따라서 일본 수익률의 곡선에 장기 부분의 상향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가 회복되지 않기 위해서 더 높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금리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이유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지금 이런 모양이 미국도 이렇게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장기 채권의 예상 수익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높은 비용이 있죠. 채권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이 정부의 재정 정책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아무래도 국채 발행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한 지금 리서쿡을 갖다 해임한다든지 그렇게 독립성의 상실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수익률 곡선 더욱더 가파르게 되고 달러는 약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높은 수익률의 재조정 자체는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데 자,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은 수익률이 더욱더 희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부다비의 G42 있죠. 이런 것들의 칩 옵션을 갖다가 엔비디아를 두지 않고 다른 칩의 옵션을 두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글이라든지 마소, 메타, 아마존 그리고 머스크의 xAI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공급업체로는 AMD라든지 아무래도 퀄컴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은 흔들렸지만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시 브라운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일단 $200까지 충분히 엔비디아는 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논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 H20의 칩 판매 금지됐던 것들이 있죠. 중국에서 이런 것들은 소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실제 신호인데 CFO가 나와서 10년 안에 AI 인프라에 3조에서 4조 달러가 지출될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많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맞는 말인데 자, 그때마다 약간씩의 또 경쟁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60불 있죠. 자, 그 라인 때부터 시작해서 300불 라인 때 요런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것은 320불 때 있죠. 201선. 요 라인 때가 지켜지는지 그것이 더 관건이 되겠고 만약에 무너진다면 300불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 좀 내려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내려온다 하더라도 300불을 깨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다. 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다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은 횡보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모멘텀은 조금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상승되는 그런 모멘텀이 있죠. 강하게 올라갔던 것은 좀 무너지면서 오늘 장에서 좀 쌍봉으로 약간의 무너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고 저점을 갖다가 돌파를 했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모양이 있었다. 즉 170불은 지켜주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21선 밑에 있으니까 적극적인 매수 타임은 아니고 조금은 기다려 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2주차라든지 3주차 그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자, 그때 중에서 우리가 좀 담아가야 되지 않겠나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지켜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팔란티아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아도 150불 근처라든지 150불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막 그렇게 큰 폭으로 완전히 꺾어져서 빠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최저 저점이 있죠. 그것이 140불대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라든지 그 부근 아니면 150불 언저리 정도 왔을 때는 좀 기간 조정해서 좀 거치면서 조금씩 길게 보시면서 좀 담아서 간다면은 주가 다시금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올 때에서 0.58% 정도 상승했는데 아침장이 좀 많이 떨어졌다가 40불대 란지 그 근처에 오니까 또 매수 관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박스권이 있고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트리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때 좀 길게 보시면서 얘도 적어도 3년 이상을 보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딱 강하게도 지금 200일선은 지켜주고 있었죠. 만약에 200일선 자체를 이걸 깨버렸다면 주가 자체는 조금 더 많이 하락했을 수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켜주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0만 불 자체가 조금은 지켜지는 그런 모양이 있다. 그래서 크게 일단은 빠지지 않는 모양이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스포티파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14% 상승되고 있는데 이제 200일선 있죠. 이 근처에 오면은 아무래도 조금씩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스포티파이다. 저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도 좀 많이 하락했다가 200일선 근처에 오니까 또 반등이 나오는 모양이 있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막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조금 없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된다 하더라도 좀 횡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삭스 한번 보겠습니다. 삭스는 올장에서 조금 많이 하락했다가 좀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죠. 1.1%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100일선이 있죠. 여기서 지지받아주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약간의 조금 더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횡보장이 좀 연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큰 폭이 빠진다면 이렇게 직전 저점이 요 라인 때 있죠. 5,400대를 갖다가 강하게 깬다면 주가 자체는 좀 더 많이 하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싹셀 같은 것은 좀 위험하니까 지금 모습 속에서는 조금 우리가 관망의 자세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물론 여기서 받쳐주고 올라가면 좋은데 또 내려가다가 지금 이제 아무리 이렇게 쌍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또 깨질 수도 있죠. 좀 조심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오컬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컬로 역시도 조금 하락했다가 바로 반등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좀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겠고, 주가 자체가 박스권을 깨고 완전히 다 끝난다. 자, 그렇게 보진 않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다면은 좀 매수의 관점이고, 좀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때다. 너무 많은 돈은 넣지 마시고, 일부만 넣으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로얄 캐리비안 한번 보겠습니다. 2.5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폭의 하락은 없었죠. 약간 꺾이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죠. 이렇게 스토캐스틱이 상당히 위에 와 있기 때문에 좀 내려갈 때 있죠. 그래서 이런 데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매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XRP 한번 보겠습니다. XRP도 역시나 지금 200일선 있죠. 자, 200일선에서 어느 정도 일단 지지받아주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200일선을 이렇게 깨버리면 주가 자체는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인 가격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2.8이라든지 지금 이제 2.6 있죠. 2.7 정도를 갖다가 강하게 깨는지 아니면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지가 XRP의 지금 관건이다. 근데 약간의 반등이 나왔고,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장도 상당히 중요한 모습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조비 한번 보겠습니다. 조비는 좀 하락폭이 좀 심하죠. 자, 이렇게 하락폭이 심한 이유는 아직까지 완전히 그렇게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단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치로 많이 올라갔다는 이해가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대치 위에 지금 이제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나타나면서 무너지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일부 익절하고 우리가 들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실적 자체가 없는 주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 브로드컴도 조금 일단 상승되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큰 폭에 지금 꺾이는 건 없습니다. 자, 이런 주식들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이제 AI 혁명되는 주식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만약에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빠진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길게 보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80불대가 지금 저점인데 그걸 깨는지, 자, 거기다가 일단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만 보시면 되겠다. 있는 분들은 뭐 크게 일단은 지금 이제 팔고 사고 해봤자 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들고 가는 주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로켓랩 한번 보겠습니다. 로켓랩 오늘장에서 좀 상승이 되고 있었죠. 아까 조비는 많이 하락되고 있는데, 자, 그런 이유는 여기는 일단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로.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그렇게 안 빠지면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길게 보시면서 가면서 EPS가 양전환되는 시점이 2027년도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들고 좀 가보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오라클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은 조금 일단 모멘텀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올라갔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좀 꺾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가 조금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일단 가장 중요한 라인대는 지금 이제 220불대 요 라인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대가 지켜지는지, 요 라인대가 무너지면 좀 주가는 조금 더 하락이 될 수 있다. 근데 조금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봐야 될 때다. 적극적으로 매수보다는 아직까지는 기업을 조금 더 판단하면서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고,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왔던 폭 자체가 다른 것보다는 조금 깊습니다. 한 15%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일단 약세장은 아닌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셀레스티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때에서 좀 많이 올라갔죠.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반등이 나오는 모양이 있습니다. 200불대는 지켜주고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기도 일단 올라가서 200불대가 지켜지는지, 즉 180불대 정도 있죠. 갭으로 뛰었던 라인대가 일단 지켜지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고, 이 라인대만 지켜진다면 주가 자체가 그렇게 내려오진 않는다. 자, 엔비디아와 같이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갖고 가고, 자, 아무래도 하반기로 가면 또 출렁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또 매집의 관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크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크게 빠진 건 없죠. 0.99% 정도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도 또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익 자체가. 자, 그런데 오늘 장에서 네비우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빠졌죠. 자, 네비우스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익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앞에 봤던 자, 크리도라든지 셀레스틱하고는 조금은 다른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옆으로 지금 이제 눕고 있는지 아니면 약간 내려갈 수 있는지 우리가 체킹해 보셔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쌍봉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조금의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템퍼스 AI 한번 보겠습니다. 올 때도 3.27% 정도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템퍼스 이런 것들도 좀 길게 보시면서 묻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도 올라가는 이유는 양전환될 가능성도 많고 매출이 좀 많이 뛸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양재는 안 되는 시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27년도 아니면 2026년도 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전부터는 좀 주가는 많이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보시면서 약간 일부 담아가는 종목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힘스 한번 보겠습니다. 힘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40불대가 지켜지는지 40불대가 만약에 강하게 깬다면 주가 자체는 조금 더 하락세가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자,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관망의 자세에서 봐야 될 때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대해 확신이 있는 분들 안에서는 내려갈 때마다 좀 담아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도 필요하겠다. 반드시 일단 회사를 보시면서 이것들은 자기 나름대로 연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JP모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도 큰 폭의 하락이 조금 있었다가 바로 일단 올려버리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한 0.57% 정도 하락이 됐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 역시도 지금 하반기에도 일단 은행주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직전 고점이 있죠. 그래서 280불대 요 라인 때만 지켜준다면 주가는 아직까지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파가야 한번 보겠습니다. 파가야 역시도 조금 일단 오늘 장에서 약간 하락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1선을 지켜주는 그런 모양이 있다. 뭐 하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도 좀 9월 하순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들고 가봐야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겠죠. 아직까지도 직전 고점을 뚫긴 뚫었는데 완전히 뚫으면서 올라가려면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슈마큼 한번 보겠습니다. 슈마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약간 일단 모멘텀을 좀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좀 꺾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일단 주가 자체가 조금은 횡보자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겠는가. 저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겠고, 지금 자체에서는 주가 자체가 바로 반등되면서 올라가기는 조금은 힘든 모양이 있다.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타 한번 보겠습니다. 제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직전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줄을 꺼보면 아무래도 요 라인대에서 올라갔죠. 그래서 18불대에서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불 라인대 있죠. 이걸 돌파하려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는 매출과 이익의 증가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